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야생곰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들 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 역시 바로 그 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의 유명한 다큐멘터리죠. 그리즐리맨을 통해 티모시 트리로웰이라는 한 남자의 정말 매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삶,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자연사진 작가인 호시노 미치오가 한 말인데요. 야생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로 이 감정이 티모시 트레드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가득했지만 이 본능적인 두려움은 애써 외면했던 걸까요? 티모시 트레드웰. 그는 무려 13년, 그러니까 13번의 여름을 알래스카의 야생에서 그리즐리 곰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스스로는 곰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아이러니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곰에게 그의 파트너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비극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 베르너 헤어조크의 시선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조크 감독은 티모시 트레드웰을 아주 독특한 인물로 그려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트레드웰 본인은 스스로를 곰들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헤어조크 감독이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의 눈에는 그저 자신만의 신화에 도취된 자기애가 아주 강한 인물로 보였던 거죠. 헤어조크 감독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에게 자연이라는 건요, 결코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혼돈과 적대감, 심지어 살인이 지배하는 아주 냉혹한 공간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레드웰의 행동, 즉 곰과 친구가 되려 했던 그의 시도는 어떻게 보일까요? 맞아요. 순진함을 넘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조크는 트레드웰에게 카메라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에게 카메라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뭐랄까 일종의 고해성사실 같다는 거죠. 카메라 앞에서 그는 인간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혼란스러운 내면은 마치 거울처럼 저 거친 알래스카의 자연 풍경에 그대로 투영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헤어조크 감독의 이런 분석이 티모시 트레드웰이 하는 사람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는 정말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간 조금 이상한 사람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감독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트레드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가 알래스카로 떠나기 전에요. 그는 심각한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곰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집착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의 중독을 밀어내고 말 그대로 그의 생명을 구한 새로운 삶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조크의 영화에서는 어쩌면 조금 가볍게 다뤄졌을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3년이라는 시간이죠. 생각해보세요. 13년입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불곰들이 사는 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이건 그가 곰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과 얼마나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게 오랫동안 13년이나 괜찮았는데 도대체 마지막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은 그냥 실수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의 죽음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첫째, 기상이변으로 곰들의 주식인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배고픈 곰들은 극도로 예민해졌겠죠. 둘째, 동면을 앞둔 곰들은 어떻게든 칼로리를 섭취해야 해서 거의 광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트레드웰은 10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캠프로 돌아오는 정말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알루티크 박물관 큐레이터의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티모시 트레도웰은 인간과 곰 사이에 7,000년 동안이나 지켜온 경계를 넘어섰다고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지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티모시 트레드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침입자였을까요? 그의 복잡한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헤어조크 감독의 비판처럼 그는 자연의 거대하고 냉혹한 무관심을 끝내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야생 그 자체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어떤 영적인 열망에 사로잡혔던 영혼이었을까요? 여기서 곰 전문가 찰리 러셀의 이 한마디는 우리의 생각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튀모시가 곰을 사랑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13년 동안 곰을 사냥하다가 곰에게 죽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알래스카에서 영웅으로 불렸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지적이죠. 결국 티모시 트레드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스크린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에 그 선을 그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